굉장히 행복한 휴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너무 행복해서 주체가 안 될 정도였는데 어렵게 만든 2시간 정도의 자유 시간을 영화 한 편을 보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최소한 3, 40번은 봤을 데이비 핀처의 세븐이란 영화를 다시 봤습니다. 이 영화 무척 유명합니다. 95년 작품이라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작품인데 사실 흠잡을 데 없는 걸작이라고 저는 감히 평하고 싶고요. 은퇴를 고작 일주일 남겨둔 베테랑 형사 모건 프리먼과 5년간의 강력계 생활을 청산하고 복잡한 도시 뉴욕으로 온 신천내기 형사 브래드 피트,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치밀함과 범죄가 일종의 작품이라면 걸작에 가까운 완성도를 보여주는 케빈 스페이시, 그리고 브래드 피트의 아내로 나오는 기네스 펠트로까지 정말 모두가 완벽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비 핀처 작품 많죠. 이 아저씨가 사실 그렇게 똥볼을 차는 아저씨는 아닌데 최근 들어선 조금 아쉬운 면도 있었어요. 뭐, 하지만 이 아저씨의 가장 최고의 무기는 뭐라 그럴까? 음, 에이리언 3 솔직히 1과 2에 비해서 좀 약했고, 세븐 이후에 메가폰을 잡은 마이클 더글러스 출연했던 더 게임도 솔직히 조금 아까웠어요. 아쉬웠어요. 이후에 조디아, 패닝룸, 벤자민 버튼, 소셜 네트워크, 하여튼 다 좋아. 근데 사실 이 아저씨의 필모 중에서 가장 최근에 정점을 만든 거는 우리 벤 애플릭과 저 누구냐, 이 로자먼드 파이커, 이름이 좀 익숙하지가 않네요. 나를 찾아줘. 정말 이 영화 보다가 오줌을 지릴 뻔했네요. 그리고 세븐과 나를 찾아줘 중간에 놓인 파이트 클럽. 아무튼 그러한데 이 세븐이 저한테 주는 영화적 유희는 좀 남달라요. 사실 예전에 영화를 굉장히 몰아서 많이 보던 시절에 저는 영화 볼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아, 저 남자가 저 여자를 저 장면에서 저렇게 꼬시려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 몇 번이나 저 장소를 갔을 거고, 여자가 이동하는 타이밍을 늘 계산했을 거고, 그런 식의 근데 사실 영화에서는 그런 준비 과정을 보여주진 않잖아요. 딱 장면, 영역만 보여주는데, 이 세븐이란 영화에서의 범인 존 도우는 1년 이상 범행을 준비하면서 그 치밀한 타이밍들을 정말 계획적으로 구현시키는 아주 높은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간에 브래드 피트가 모건 프리먼한테 투덜거리죠. 도서관에서 그러면 그런 책 빌리는 사람들이 다 사이코냐고. 그래서 우리 모건 프리먼 베테랑 형사가 FBI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책들을 빌려보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게끔 우연히 그 리스트에 있는 한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범인인 거죠. 준비했던 7가지 대죄악에서 3개의 죄악을 남긴, 아니다, 4개? 하나, 4개의 죄악을 남긴 채 정체가 탄로나니까 이 범인은 자신의 시나리오를 급수정합니다. 그리고 브래드 피트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을 선물과 함께 아이러니한 승리의 깃발을 스스로에게 선물합니다. 아무튼 영화를 보시면 아실 테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형사가 도서관 목록으로 범인의 본거지를 찾지 않았다면
과연 영화 속 범인은 어떻게 7가지 죄악을 구현했을까? 뭐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죠. 왜냐면 이미 감독은 이렇게 시나리오를 썼기 때문에 그것까지 준비했을 리는 없고, 그리고 모든 영화는 결국 우연의 연속들이 모아져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사람이 잡혔어야 돼. 아, 거기서 그렇게 나왔지 않았으면 안 잡혔을 텐데. 결국은 다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짧고 짧은 선택들과 무수히 많은 우연들이 만들어내는 집합체인데, 사실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찾지 않았더라면 여배우와 가죽 제품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거고, 이제 5개는 완성이 된 거죠. 나머지 2개를 어떻게 했을까? 아, 참, 그게 참 저에겐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영화는 영화 자체의 이야기 외에도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정말 지금 봐도 그 무엇과 비교해도 절대 꿀리지 않는 오프닝 타이틀. 데이비 핀처는 어떤 인터뷰에서 이 영화를 그 오프닝 이후에 그것과 유사한 어떤 영상들을 뭐 뮤직비디오가 됐든 뭐 영화 속 설정이 됐든 300번은 넘게 봤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어디서 주워들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영화를 촬영하면서 케빈 스페시가 그랬대요. 야, 감독아, 내가 이렇게 졸라 짜잔 하고 등장하는 역인데, 나 그래도 제법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인데 내 이름이 오프닝에 나오면 관객들이 알 거 아니야. 오프닝에 케빈 스페시 있는데, 근데 영화 반 정도 지나가도 케빈 스페시가 안 나오면, 아, 범인이 케빈 스페시구나,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이름을 오프닝 타이틀에 넣지 말고 영화가 끝나면 나오게 하는데, 야, 솔직히 모건 프리먼, 브래드 피트, 기네스 펠트로 다 양보했잖아. 근데 걔네들도 내 급이랑 비슷하거든. 나도 걔네들보다. 그러니까 엔딩 타이틀엔 내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게 해줘 라고 했죠. 그래서 오프닝 타이틀엔 케빈 스페시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영화가 딱 끝나면 존 도우, 케빈 스페시가 나오는 거죠. 감독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겠어요. 그런데 또 우리의 배우들은 자기의 역할에 몰입을 하고 연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영화의 흐름을 또 조금씩 변주하는 능력도 있는 거죠. 뭐 브래드 피트가 촬영 도중에 왼손이 다치기도 하는데, 그게 흐름상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주인공 감정이입에도 중요하다라고 판단해서 그 깁스를 그대로 하고 촬영한 설정도 있고요. 그리고 영화의 90% 이상이 이 영화를 보면 느끼게 되는 그 일관된 톤이 있어요. 약간 회색빛의 블루빛 또는 약간 좀 채도가 낮은 그런 톤의 필터를 계속 사용도 했고요. 아무튼지 간에 이런 범죄물, 미스터리, 수사물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더 잔인한 영화들도 있을 거고 더 잔인한 범죄의 스타일도 나오겠지만, 이 영화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법칙들을 다 역으로, 다 거꾸로, 다 송두리째 필요 없게 만드는 스타일의 영화는 사실 이 영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죠. 히치콕이 만들어내는 사이코랜다가 히치콕이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스릴러는 결국 스텝 바이 스텝 쭉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빵 터트리는, 사실 굉장히 전형적이고 익숙한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매력적이라고 느끼는데, 이 영화는 베일에 범인을 가둬둔 다음에 범인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고,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지휘권 진는 범인이 갖고 있고, 하물며 그 사건의 마무리도 범인이 하는데 범인이 이겨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 이기는 결말을 보여주죠. 흔히 사실 헐리우드도 권선징악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어, 오멘 시리즈, 하물며 엑소시스트에서도 우리 신부님 덕분에 악령이 처치당하는데, 오멘 정도, 그리고 이 세븐,
또 뭐가 있을까요? 권선징악을 깨는 스타일의 영화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븐은 뭐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는 뭐 블라블라블라 뭐 7가지의 대재앙 뭐 시기 교만 뭐 질투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냥 어떤 단서에 지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동안 마주했던 범죄 스릴러물의 패턴을 완전히 뒤집어서 쎄빠지게 여기서는 추적하지만 범인은 완벽에 가까운 시나리오로 타이밍을 자기가 이끌어가고, 물론 우연한 기회로 형사들에게 정체가 탄로날 수도 있는 상황에 맞닥뜨리지만 또 급격하게 시나리오를 수정해서 브래드 피트에게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남겨주죠. 이 영화는 거의 세기 말의 분위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특유의 컬러톤, 그리고 어제 보면서 새삼 느꼈는데 음악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말 심장이 쪼그라드는 정도의 수준의 음악을 다시 한번 만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버디무비? 저는 사실 버디무비가 좀 약간 80년대 그 촐랑촐랑거리는 형사들만 머릿속에 떠올라서 조금 별로인 표현이라고 쓰는데, 아무튼 이 모건 프리먼,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고 베테랑의 형사와 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열정적인 젊은 형사가 대비되는 여러 설정들이 있어요. 차분하게 넥타이를 맨다던가, 아니면 이미 넥타이를 다 조인 상태에서 뒤끝만 당긴다던가. 그리고 모건 프리먼은 나중에 메트로놈을 집어 던지면서 고백을 하지만 세상이 더 이상은 깨끗해지지 않을 걸 예상하면서도 젊은 브래드 피트 형사의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에 동조하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야 영화는 슬픈 눈을 가진 브래드 피트의 클로즈업을 뒤로 하고 또 그의 안위를 챙기는 모건 프리먼의 모습까지 엔딩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마지막 대사가 나옵니다. 해밍웨이가 말했다. 세상은 멋진 곳이고 싸워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그 문장의 뒷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모건 프리먼의 독백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좀 뜬금없는 고백이지만 모건 프리먼의 독백은 정말 역대급입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하신 분이라면 찝찝한 느낌, 굉장히 잔인한 설정들, 화면에서 냄새가 날 정도의 사실적인 묘사들 때문에 썩 유쾌한 영화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마주했던 여러 가지 법칙들과 또 데이비 핀처가 약 빨고 먹은 이 스타일을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한 번쯤은 마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